이번 주는 상반기의 마지막 마감을 앞두고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연준 이사들의 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은 약간 부담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PCE 지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죠. 이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26일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 조금 애매한 모습 보이다가 주 중반부터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증권사 리포트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거 많이 느끼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증권사 리포트는 도대체 왜 매수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왜 매수만 하는 그 리포트가 나오는 거냐, 목표 주가가 낮은데도 왜 매수라고 얘기하는 거냐,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조금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네. 삼양식품의 주가가 최근에 변동성 보이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창업주 딸이 삼양식품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관계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보통 근데 특수관계인이 이렇게 매도를 치게 되면 부담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드디어 6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분기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반기라고 봐야 되죠? 네, 그 상반기 마감이 좀 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노릴 수 있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상반기를 좀 이제 좋게 마무리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살짝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은 지난주에 주말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특별하게 나쁜 분위기로 시작할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이제 반도체 쪽, 특히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 좀 들어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5월 PCE 개인 소비 지출이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전월 대비 보합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 PCE 지표가 이제 예상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나올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PCE 지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주 중반인가요? 주 후반? 네, 주 후반에 발표되죠? 네, 주말 정도에 발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경계심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요일날 발표가 되니까 우리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그 전에 이제 PCE 지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치들이 나오게 되겠죠. 다만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부터 이제 발표되는 것이 누구냐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 사람이 이제 월요일날 그 발표를 하는데, 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매파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조금 크게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는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위기가 좀 더러워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 연은 총재도 연설을 하게 되고요. 얘들은 이제 뭐 연설하는 게 이렇게 취미인가요? 네. 그 다음에 화요일, 25일 내일 되면은 리사 쿡 연준 인사의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사 미셸 이런 쪽에 실제 그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네, 또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다. 24일날 발표된다. 그러니까 24일, 25일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 때문에 주 초반에 약간 경계심이 좀 들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26일 되면은 이제 그 실적 발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주총회 일어납니다. 엔비디아가 주주총회를 했을 때 나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시점을 이용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 즉 반도체 조정은 이 주주총회 이전까지, 즉 월요일, 오늘,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6일 이 마이크론 실적, 뭐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가 반등을 다시 연결해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은 주 후반부까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주 초반만 좀 잘 넘어가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다 판단이 드네요. 자, 경제지표들 내용 살펴보시면 일단은 월요일날, 월러 스피크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고요.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경제지표 같은 거 볼 때 이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에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CB, 컨슈머 콘피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소비자 신뢰도 지표입니다. 이거는 그냥 똑같습니다. 비슷하고 조금 내려갔나? 이 정도 되어 있는. 근데 100 이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파이널 GDP라고 되어 있죠. 최종 GDP. 요거는 1.3에서 1.4로 살짝 올랐을 것이다 전망되어 있습니다. 목요일날 발표되는 거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8천 건에서 24만 건으로 조금 늘어난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GDP 오르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 별로 안 좋게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면 이제 PC 지표가 이제 28일날 발표가 되죠. 요거는 이제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것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라면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시면, 24, 25는 이제 연설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 소비자 신뢰 지표가 조금 이상하게 나타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약간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근데 26일 지나가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거죠. 실적 발표가 생기고 또 GDP 발표 괜찮게 나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상하게 나오고 내구재 주문도 조금 줄어요. 내구재 주문도 그 밑에 있는데 내구재 주문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27일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에서 부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표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6일부터 우리가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주초부터 올라가면 더 좋고요. 주초에 조금 내리더라도 주 중반부부터는 다시 반등을 연결해 나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조금 애매한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자동차라든지 또는 2차전지 또는 바이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방산, 식품 뭐 등등등,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이 반등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를 붙잡아 놓는 형태로 대형주들의 조정만 조금 만들어가는 형태로 갈 것 같다. 반도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부장은 덩달아서 좀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크게 밀리지 않으면 괜찮으니까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자, 국내 증시 상황 살펴보면은요. 26일부터 예정된 반도체 기업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래서 강세 모멘텀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는 소부장 이런 종목군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일에,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말에, 프랑스 의회 조기 총선. 야, 이거는 도대체 왜 한 거지? 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한 거지? 그래서 또 완전히 이상한, 아사리 판을 좀 만들어 놨던데, 프랑스 쪽도 약간의 위기감이었다 하는데, 이것도 이번 주가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6월 안에 다 끝내자. 불확실성을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27일 미국 대선 TV 토론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조금 파격적으로 변동성을 자아내지 않겠는가 생각되긴 하는데, 특정 종목이나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러한 형태의 느낌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2800포인트,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그 최고점은 2880까지 잡아놨더라고요. 2880, 그 다음에 아래쪽은 2750 정도 잡아놨는데,
지금 지난 주말에 시장이 마감한 게 2784예요. 그래서 2750까지는 지지선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2880이라면은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투자 쪽 매수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가 매수가 얼마나 방어해주냐에 따라서 지수 포인트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번 주 초반부, 후반부에는 뭐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주 초반에 이제 이 수급 간의 어떤 그 세력 다툼이 얼마만큼 이제 시장을 붙잡아 놓을 것인가 또는 변동성 얼마만큼 만들 것인가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주 초반은 일단은 변동성만 잘 구해서 넘어가시면 네, 이번 주 후반부 또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번 주 초반, 네, 오늘하고 내일 정도만 잘 버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하고 내일이 시장이 좋다 그렇다면 네, 이번 주는 내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걱정은 이제 그런 거예요. 미국 증시에서 이제 이 엔비디아나 이런 쪽, 네, AI 쪽에 그 상승이 너무 깊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 해야 되겠다 이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또 저점 잡아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 네, 한 이틀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매도하라는 리포트는 0.02%밖에 없다. 네. 증권사 투자 의견이 매수 일색인 이유는 도대체 뭐냐? 요거 우리가 사실 분통을 많이 터뜨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 증권사 리포트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으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합니다. 네. 올해 발행된 기업보고서 8,662건 중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한 보고서는 단 2건에 불과했다. 8,662건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매도 리포트는 2건밖에 없었다. 매도 의견에 가까운 비중 축소는 4건. 그러니까 둘 다 합쳐서 6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매수 의견은 8,012건으로 92%의 압도적인 비중. 홀딩은 636건. 강력 매수는 8건.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8곳 중에서 28곳은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한 보고서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죠. 반면 외국계 증권사는 같은 기간 대체로 10%가 넘는 매도 의견을 제시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제시한 투자 의견 중에서 매도가 16.7%, 그 다음에 매수와 보유 의견은 각각 48과 35%였다. 그러니까 매도가 16% 정도 나왔다는, 이게 뭐 정상일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은 장이 좋아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보통은 매수나 보유 의견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16.4%, 메릴린치에서는 22%, 맥쿼리에서는 9%, 노무라에서는 15%, JP 모건은 13% 정도의 매도 의견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매도 의견이 보통 이제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도 리포트 내면서 주가에 요동을 치는 부분도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만, 전기차 쪽이나 배터리 쪽에 매도 의견이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실적이 좀 안 좋은 기업들 위주로 매도를 좀 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쪽에 매도를 하는 리포트를 발행을 하든, 이렇게 균형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장이 좋을 때는 일단 매수 리포트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너무 압도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전직 애널리스트 A씨는 커버리지하는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낼 경우에 IR, 기업 설명에 참여 제한이 생긴다. 이거 있어요. 네. 회사가 소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 등 기업 분석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이익이 생길 경우가 많다. 자, 기업 탐방 같은 거 하게 되잖아요. 뭐 기업 설명회 말고도 기업 탐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IR 담당자를 만나서 이제 회사를 한번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자, IR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게 나쁜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 전혀 없고 좋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상황을 좀 둘러보니까 회사가 좀 꾸리꾸리해. 그래가지고 리포트를, 야, 이 회사는 보니까 꾸리꾸리하더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네,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야, 걔 다음부터 우리 회사 오라고 하지 마. 짜증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대한 리포트를, 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리포트를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자, 목표 주가를 낮추거나 매도 의견을 내게 되면 해당 회사가 거센 항의 전화를 건다. 왜 우리 회사 좋은 얘기 들어놓고 이런 얘기 하냐? 우리가 지금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 응? 뭐 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기업 방문을 허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 어떻게 리포트 쓸 수가 없죠. 이거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좋은 얘기 듣고 식사, 밥을 먹든 안 먹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다음에도, 네, 당신들이 또 우리 회사 오고 싶으면 좋은 얘기 써줘. 네, 좋게 써줘.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매도 리포트 내기가 좀 어렵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네,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세일즈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리포트가 좋게 나오기 전에 이제 팔아먹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참 이것도 리포트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작용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는 사실 좀 정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리포트에서는 정직하게 나올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 의견 이런 것들은 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리포트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요. 요즘에 업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수치적인 변화,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수치적인 변화 그것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나쁘더라도 매수 의견 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걸러야 되겠죠. 네, 왜 그런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꼭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도 의견 리포트는 결국 증권사의 수익 기여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 리포트는 심지어 공짜잖아요. 네이버 가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용만 쓰는 네 그런 부서 아니냐. 리포트 뭐하러 쓰는 거냐. 네 이런 거죠. 너희들은 밥만 먹고 똥만 싸냐. 네 뭐 하려고 있는 애들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리포트까지 안 쓰고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애매하죠. 매도 리포트 한번 냈다가 기업 방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물론 회사가 그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입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꼭 네,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라면 그쪽에서 그 안에서 들어있는 그 내부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좀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창업주의 딸이 지분을 매도했다. 이거는 주가 많이 오르면 많이 있는 얘기죠. 특수관계인들이 매도하는 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삼양식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또 뿔이 났대. 왜 파냐! 이렇게. 팔 수도 있지. 그잖아요. 수익 많이 났으면 팔 수도 있는 건데, 왜 파냐! 네. 일단, 근데 창업주의 딸, 특수관계인 매도,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고점일 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다시. 자, 21일, 삼양식품의 주가는 전일 대비 56,000원까지 급등했다. 8%나 올랐습니다. 네. 창업주의 막내딸 전세경 씨가 보유한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9%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거 다 회복을 해준 거죠. 네. 보통 이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주식 매도는 시장에서 고점 신호로 해석된다. 여기도 써있네요. 그래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삼양식품 주식 14,500주를 주당 50만원에 매도해서 72억 원을 회수했다.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벌었겠죠. 네, 많이 벌었겠죠. 자, 회사에 별도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냥 매도한 것을 알고 있고 개인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는 내가 알 수가 없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개인적인 자산인데 그걸 내가 팔든가 찢어먹든가 볶아먹든가 꼭 팔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이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느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그냥 네 보너스를 받은 네 보너스라고 하지 모르지만 이제 지분을 받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악재로 받아들이기 조금 애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사진이 팔았다든지 또는 최대 주주가 팔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추가 상승의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양식품의 2분기 실적 개선이 크게 예상되면서 목표 주가를 66에서 8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더 올린다는 것은 조금 부담되긴 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그러면서 8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인데 삼양식품의 주가를 한 번씩 보시면 그게 과연 합리적인 그런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5조 2천억인데 이 정도면은 적정 주가로 생각해줘야 되나요? 근데 이게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7배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보통 주가가 10배 정도 상승하게 되면 좀, 네, 애매한 구간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원래 이제 2016년도 같은 때는 23,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배 오른 겁니까? 10배, 20배, 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23,000원에 14,000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나 벌어간 거야? 네, 그 전부터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1,000원대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완전히 꽁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건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이제, 이 투자 라인을 계속적으로 더 확대한다. 이게, 볶음면, 네. 면 스낵 제품의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자, 일단 차트만 봐서는요, 네, 주가가 지금 당장은 뭐 꺾인다라는 느낌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상황이만큼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는 구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고점이나 저점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변곡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80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는 네, 조금 높은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70만 원인데 80만 원까지면 1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80만 원대까지의 목표 주가라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키움증권에서 83만 원,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에서 80만 원 이런 식으로 목표주가 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 80만 원 전후까지는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1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계속 올라가면은 이거는 대책에 뚜둑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패턴에서 매수를 따라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 매도할 것인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창업주 딸이 팔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추세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악재로 여겨지진 않았고요. 이 이후의 흐름들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을까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랠리가 끝나게 됐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뭐 매도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PC와 반도체 지표,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는 일들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주 초반은 일단 잘 버티고 중후반부터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엔비디아의 주주 총회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이제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왜 매수 일색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리포트는 일단은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 이런 것들은 참고하지 마시고 리포트 안에 들어있는 객관적인 수치들만, 네, 뭐 매출이 증가하는지, 실적이 증가하는지, 시장 규모가 커지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만 조금씩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삼양식품의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네,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온 목표 주가, 물론 참고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심리를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마 한 80만원 정도까지는, 네, 가능해 보이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건 이제 가봐야지 하는 거고요.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이 창업주 딸이 매도한 이 지분 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하게 영향을 줄 만한 포인트는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추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약간 커지기 때문에 약간 주의할 필요성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추세의 종목이라도 결국에는 랠리가 끝나고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게 되더라도 상승 후 조정은 필수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초보 투자자들은 조정 바로 전에 가장 많이 매수하며 상승 바로 전에 가장 많이 매도한다. 네, 네, 이게 마지막 구절이 되게 열받는다, 그죠? 네. 초보 투자자들은 조정 바로 전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상승 바로 전에 가장 많이 매도한다. 네. 좀 짜증나는 건데, 이거,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19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걸 읽어야 돼요, 이런 책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네, 원칙 투자를 통해서 좋은 결과들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항상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요. 9시 무방에 오셔서 또 이번 주 한번 열어보면서 변동성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흐름들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